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오늘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지수가 또 떨어지며 주요 시중은행 부담대 금리가 연 2%대 초반인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새 아파트 청약, 지난주 수도권에서는 10점대 점수로 아파트에 당첨되는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신사업 비전을 담은 전시물이 국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와 자율주행 이동수단 등이 공개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오늘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당분간 금값은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정훈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3% 오른 69,840원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전장 대비 1.97% 상승한 7만 원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장중 최고가는 지난 27일 기록한 68,890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분쟁 확산 우려 속에 투자 자산으로 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 가격은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도 당분간 금 수요 증가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양적 완화와 경기 부양책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격이 오릅니다. 지난해 금은 미중 무역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각광받으며 연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지난해 KRX 금시장에서 금 가격은 21.6% 올랐고 이와 관련한 펀드, ETF, ETN 등 금융상품도 크게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최근 보고서에서 금은 향후 18개월 동안 80%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금값의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유통업계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유통 빅3사 모두 줄줄이 어닝 쇼크에 빠진 건데요. 이 문제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분기 실적 역시 암울한 상황이라 유통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며 유통업계가 올해 1분기 저조한 실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유통 빅3인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두 자릿수로 크게 주는 등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업계 1위 롯데쇼핑의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은 전년에 비해 8.3% 하락한 4조 767억 원, 영업이익은 5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6%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형 집객시설 기피 및 소비심리 악화로 백화점, 컬처하우스 등의 매출이 부진하며 당기 순손실은 433억 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신세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세계의 1분기 영업이익은 3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97% 줄었고 매출은 1조 1,96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1.1%, 순이익은 16억 원으로 99.8%나 줄었습니다. 특히 신세계의 핵심 축인 백화점 사업의 영업이익은 226억 원으로 57.7% 줄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급감으로 면세점은 32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1분기 영업이익은 149억 원으로 전년비 80.2% 급감했고 매출 역시 1조 3,837억 원으로 전년비 12.6% 줄며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유통 3사의 실적 쇼크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객수가 크게 줄었고 소비 심리 악화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잇따른 영업 중단 등 각종 악재들이 겹쳤습니다. 2분기 전망도 어둡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유럽과 미주 지역의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어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증권가는 유통과의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반영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3사의 연간 수익 예상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자증권 박종렬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소비 심리 하락과 언택트 소비선으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이 국내는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출입국자 수 급감 추세의 반전은 쉽지 않아 면세점 실적 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주요 기업 중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며 글로벌 현장 경영을 재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가 없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시간이 없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산업 생태계 변화와 코로나19 등 사상 초유의 위기에서 도약을 위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이번 출장은 올해 1월 브라질 방문 이후 100여일 만에 이뤄진 글로벌 경영 행보입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즉 코픽스가 또 떨어지며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2%대 초반인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2%로 지난달보다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0.07%포인트 떨어진 1.31%를 기록하며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KB국민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가 연 2.4%에서 3.9%, 우리은행이 연 2.71%에서 4.31%로 지난 15일보다 각각 0.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연 2.74에서 4.04%로 0.014%포인트 내립니다. 다음 날부터 신한은행도 연 2.49%에서 3.74%를, NH농협은행은 5대 은행 중 가장 낮은 연 2.27%에서 3.88%를 적용합니다. 새 아파트 청약을 두고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 아파트 당첨은 힘든 일인데요. 지난주 수도권에선 10점대 점수로 아파트에 당첨되는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60점은 돼야 수도권 인기단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실수요자들이 외면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 발표를 한 DMC 리버 포레자이의 당첨 커트라인은 16점. 바로 직전 발표가 난 DMC 리버 파크자이에서도 24점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10점대 당첨자를 내놓은 단지지만 고분양가란 얘기가 나오며 이후 단지를 노리는 게 현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고양시 덕양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별 공급을 노릴 수 있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은 추후 공급되는 단지들에 주목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이번에 공급된 단지보다 약 2억 원 저렴한 같은 입지의 A3, A6 블록을 비롯해 국방대 부지에서 2,4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약으로 수도권 분양을 노리기 힘든 미혼 세대나 2030 세대 등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낮은 청약 점수를 쓰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덕양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20대, 30대는 가점상으로 전매 제한이 풀리는 3년 뒤에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오히려 계약금이 어느 정도 마련된 미혼 세대에겐 기회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업계에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단지의 경우 당첨 가점이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사실 가격적인 매력을 갖추지 않으면 차익 기대감, 수익 기대감이 없으면 사실 가점이 낮으신 분들 위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래 신사업 비전을 담은 전시물이 국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와 자율주행 이동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륙을 준비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프로펠러가 수평으로 전환됩니다. 지상에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도로 위를 달리다 허브에 연결돼 건물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올해 초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국제가전박람회에서 공개한 미래 모빌리티 도시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모형물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 설치했습니다. 전시물은 실물의 8분의 1인 약 107제곱미터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허브 위의 이 착륙장에는 UAM이, 지상에는 7가지 용도로 제작된 PBV가 도로를 달리고 허브의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되는 모습이 구현됐습니다. 이를 통해 UAM 비행체와 터미널 역할을 하는 허브, 그리고 PBV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미래 이동성의 개념을 보다 쉽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차는 조직과 인력을 개편해 미래 핵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 이노베이션실에 UAM 디자인 전문 연구 조직을 신설하고 전략기술본부와 UAM 사업부, 디자인 센터 간 개방형 협업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국내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를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곳은 코오롱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오롱그룹의 정규직 직원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7,232명으로 1년 전보다 15%가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영풍그룹과 하림그룹, 롯데그룹, KTNG그룹, SK그룹 순으로 정규직 직원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금융그룹을 제외하고 1분기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 집단은 HDC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HDC그룹의 1분기 평균 급여는 약 2,470만 원으로 작년보다 44.88%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포스코그룹의 평균 급여 증가율이 43%로 2위를 기록했고 카카오와 신세계, 현대자동차 그룹 등의 순으로 1분기 평균 급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급락했던 지수가 1,900선을 회복한 지는 한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 양회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한 주간의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강세에 지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0.51% 상승한 1937.11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오늘도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장 막판 외국인의 매도에 0.16% 소폭 하락한 690.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863억 원 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298억 원, 345억 원씩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1,063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이 883억 원, 외국인이 112억 원씩 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상승폭을 키웠고 2차 전지 관련 LG화학과 삼성 SDI의 흐름이 좋았지만 쌍용차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 소식에 운송장비 업종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임주들이 조정을 받은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업종도 장 막판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면 2차 전지 관련 종목과 반도체 부품 업종 등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라운시큐어, C큐브, 아톤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예, 이제 증권부 이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코로나19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태원 클럽발 지금 확진자 수가 다행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한다는 지침을 오늘 밝혔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5명 증가한 11,5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확진자가 나온 지난 6일 이후 30명대까지 증가했었는데요. 다시 10명대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며 확산세가 잦아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등교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예정대로라면 내일 모레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를 하게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은 오는 27일부터,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은 6월 3일에 등교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은 6월 8일부터 등교하게 됩니다. 일본은 2달여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로 줄어들었다라는 소식 전해왔고요. 이탈리아는 6달 만에 입국자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긍정적 시그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7일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내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16일 이후 2개월 만인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 지난 14일 긴급사태가 해제된 39개 현에 이어 도쿄 등 8개 지역에서도 긴급사태가 추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도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지 시간 16일 국경 재개방과 자국민의 이동 제한 전면 철폐 등을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됐던 이탈리아의 국경은 다음 달 3일부터 개방될 예정입니다. 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 이탈리아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금 중국 대립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파웨이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한 거고요. 중국도 이에 미국 기업에 대해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증시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하죠? 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번 미중 갈등 역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나정환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화웨이 제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배경 두 가지 중 하나는 미중 갈등 리스크가 초래할 국내 증시 하방 리스크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화웨이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다만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갈등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인 것은 맞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연구원은 화웨이 규제안 발표 이후 국내 휴대폰 밸류체인 종목들이 약진했던 사례도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관세 전쟁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경제적 여파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이벤트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열려요. 양회가 열리게 되는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는 21일부터 22일 중국에서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양회가 열립니다. 시장은 양회에서 발표될 중국 GDP 성장률 목표치와 재정 적자율, 특별국채 발행 규모,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 확대 여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책 목표, 경기 부양 패키지 신성장 전략을 이번 양회의 3가지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전 연구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총리보고의 핵심인 정책 목표는 정책 강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부양정책 패키지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중국의 신성장 전략이 올해 양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양회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미중 갈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협정에 포함한 지적재산권 강화를 구체화할 경우 미중 갈등이 한 차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장은 1900선 박스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제시하던가요? 네, 일단 코로나19가 여전히 주요국에서는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정환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한국 수출액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인덱스 전체에 투자하는 전략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 중심의 종목 플레이를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6월 초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섹터도 주목해볼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KB증권연구원은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진 만큼 주식시장에서도 수혜가 될 분야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며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국채 물량 부담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국면에서는 금융주도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이들 종목의 수혜 여부가 6월 초 경제 정책 방향에서 확인되는 만큼 실체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오늘 발표한 2019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 펀드 투자자 10명 중 2명이 투자 성향 진단 과정 없이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성향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37.4%가 권유 상품에 맞게 응답을 유도당했거나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DLF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판매사 의존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단 측은 투자자들의 관련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며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불안전 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은행 창구에서도 할 수 있게 됐죠.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접수 동시에 이뤄졌는데요. 사람들로 혼잡할 것이란 우려와 다르게 은행 창구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국민은행 지점. 은행 창구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과 업무를 보려는 고객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모바일 기기가 손에 익지 않은 일부 고령층이 은행을 찾으면서 평소보다 활기가 돌았습니다. 오늘부터 신한국민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BC카드는 제휴금융기관 15곳에서, 삼성, 현대 등 기업기 카드사는 신청 창구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신청 첫째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오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두 번째 코로나 대출 사전 접수도 이날 이뤄졌습니다. 1차 대출에서 많이 소화한 만큼 기업 창구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2차 금융 지원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금리가 높은 면이 있어서 창구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접수와 마찬가지로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게 되면 환자 1명당 최소 4,400만 원의 질병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11,000명을 넘은 것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평가에서 질병 비용은 의료비와 역학조사 등 환자 관리에 들어간 비용, 노동 생산성 손실을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질병 특성상 환자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자가격리자도 큰 규모로 나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자 추가 발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과 비교해 3,272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이 국토부 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1분기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평균 4억 3,708만 원에서 올해 1분기 평균 4억 6,9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구별로 보면 강남, 종로, 성동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강동구는 재계약 비용이 유일하게 565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새 아파트 입주가 잇따라 공급 물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선 오는 7월 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해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값 약세로 당장 매수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전월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셋값이 당분간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여름때처럼 눅눅하다고 느낀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요란한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인데요. 낮 동안 곳곳에 내리던 비는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 저녁에는 동쪽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을 뿌리겠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최고 120mm 이상,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도 최고 80mm 이상,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지역에는 2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가량이 예상되고요. 특히 중부지방은 불안정한 대기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내일 낮까지 오다 개겠고요. 강원 영동은 오전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전라서 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인데요. 특히 내일은 전 해상의 물결이 최고 4에서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느리게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로 인한 세정 효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강릉이 19도, 울진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12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오다 개겠고요.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